자, 이제 좀 전까지 우리가 봤던 가번을 바탕으로 나번의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나번 순문단입니다. 나번의 1입니다. 자, 변증법의 매력은 조합에 있다. 변증법에게 그대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변증법의 매력은 조합에 있다고 했는데 이 조합은 누가 하는 거죠? 철학과 사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조합에 있는데 조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대립적 범주 우리는 아까 찾아놨죠? 뭔데요? 객관과 주관, 외면과 대면. 자, 예술과 종교, 직관과 표상. 이 대립되는 두 범주 중 하나의 하나의 우선적이면 안 된다.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방적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무슨 상태도 불가능하다. 중화 상태도 역시 안 된답니다. 그러네요. 자, 체크되셨죠?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 여기서 양자가 누구죠? 대립되는 두 범주. 그러니까 예술과 종교 또는 직관과 표상이겠죠? 앞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1번 단계에 있었단 말이네요. 저 유기적인 조화 대신 통일을 바꿔도 상관없겠죠.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질적으로 고양된 단어도 알면 좋겠습니다만 모르면 어쩔 수 없죠. 1차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만들어진대요. 이 최상의 범주가 아까 뭐였죠? 전달하게 가번의 마지막 철학이자 동시에 사유죠. 자, 이것이 생성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나번의 첫 번째 문단은 가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가번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요? 하나 설명을 하죠. 변증법은 자, 대립되는 두 항목이 뭐 하면 안 돼요? 일방적이어도 안 되고 자, 중화 상태로 각각의 성격을 잃어버려도 안 된다 라는 말로 자, 뭘 끝냈죠? 자, 여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번 단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나번의 두 번째입니다. 나번의 이문단 어떤 내용을 나눠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 자,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은 바로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확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좋다고 뭔지 모르겠는데요. 수험생이라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와우, 점퍼로 보내는데요. 칭찬 일색이더니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빈정거리는데요. 자, 미학에 관한은 그렇다는 답변을 쉽지 않을 것이다. 난 여기가 내용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아까 미학을 보았거든요. 맞죠? 자, 우리가 가번에서 봤던 미학의 뭡니까? 헤겔은 미학법 변증법적으로 다루고 싶어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미학의 대상이 예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미학. 즉, 예술에 관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네. 나번에 글을 쓴 사람이 헤겔의 변증법을 후덕한 게 아니고 헤겔의 변증법이 미학을 바라보는 태도, 미학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구나. 변증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성의 핵심을 직관, 표상, 사유의 순서대로 구성하고 이에 맞추어서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의 순서대로 엮어야죠. 직관은 예술이고 표상은 종교고 사유는 철학이었으니까 이런 탄성한 전략은 외관성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자, 그러나 겉으로도 그럴듯해 보인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이죠. 표상이 감매겨 있어야 되겠죠?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면성이 사라지고 내면성이 점점 강화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 여기서 외면성이 사라진다 그랬죠? 자, 앞으로 빨리 살펴볼까요? 가번에서 직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금 다 써놨는데 가번에서 직관의 특징은 곧 외면성이었죠. 그러니 외면성이 사라진다는 말은 얘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되고 있대. 내면성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강화되고 완성되는 것. 자, 이렇게 간다는 뜻이구나. 자, 강화 완성되고 있음.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곧 예술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자, 그 다음에 뭐 주관성이 점차 강화 완성되고 있대요. 그럼 예술, 종교, 철학에서 객관성은 누구의 담당이었나요? 4번을 보시면 예술의 담당이었죠. 그리고 자, 주관성은 얘였으니 얘만 이렇게 발전한답니다. 자, 체크되셨어요? 자, 이렇게 있으니 확연히 드러날 뿐. 이러고 넘어갔죠? 자, 잠깐만요. 아까 1분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종합은 대립되는 두 범주가 일방적이어도 안 되고 둘의 정체성이 사라져도 안 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워집니다. 대립되는 두 범주 중에 하나씩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다시 볼까요? 강화 완성되고 있으며 화면이 드러날 뿐으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기서 말하는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뭐죠? 대립되는 두 범주가 자, 뭐 하는 거?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나가 죽어나가든지 아니면 둘이 섞여서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 종합이겠죠. 그렇죠? 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내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인 거래요. 이거 아까 2번 단락에 있었는데 4번에 2번. 자,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돼버리고 만다. 어우, 세상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은 지금 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죠. 왜? 이미 앞에서 다 한 얘기인데 이미 앞에서 다 한 얘기를 뒤에서 또 해줍니다. 친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어렵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못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은 아니었죠. 사후적인 해석이라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사후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험생이라면 그리고 나한테 배우는 아이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 요소, 이 영상부터 여기까지는 사족이죠.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는 자, 수능도 친절하다 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단락에서 우리는 뭐 했나요? 해겔의 변증법은 미학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미학에 관해서는 자, 직관이 작살나고 예술이 작살나요. 그러니 이 예술, 작살나는 예술이 미학 아니었나? 를 생각해보면 해겔의 변증법에서 미학, 즉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사라져버린다. 이게 나번의 필자가 우리한테 주장하는 바였구나.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우리는 여전히 지문, 텍스트 그 자체에만 주목했습니다. 그가 왜 그러는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 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중요할 뿐. 자, 이제 3번 단락을 한번 봐볼까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조건은 그러네요. 자, 좀 전에 우리는 해겔의 미학에 관한 변증법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변증법에 충실하고 싶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자, 완전한 주관성. 그러니까 자, 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을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썼죠. 자, 이쯤에서 나는 훈련이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자,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뭐 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재객관화. 다시 객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객관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한다. 자, 잠깐만요. 객관. 예술이구나. 예술이 추가됐어야 한다. 자, 그러면 예술은 철학 이후다. 예술이 철학 이후에 와야 한다는 것, 곧 재객관화. 이 철학의 주관이 재객관화되려면 철학 뒤에 객관화되는 예술이 왔어야 한다는 얘기를 비교적 친절하게 던집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사유가 이걸 설명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자,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나?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책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질문 끝났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4번에서 자, 해겔이 말하는 자, 미학을 바라보는 변증법의 구조를, 그 다음에 4번에서 미학에 관한 해겔의 변증법은 문제가 있음을, 왜? 뭐가 문제인데? 예술이 사라지는 거.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을 오히려 철학 뒤에 두었어야 한다. 재객관화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글들을 어떻게 수능해서 문제화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는요, 수능을 잘 보고 싶어 하는 분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각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인데, 그 방법들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했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것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 수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차피 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자, 4번과 4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고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볼까요? 가와 나는 모두, 자, 모두나 달리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 단어는 곧 이 단어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나 달리는 곧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의 종합편이죠. 그래서 자, 혹시 가와 나는 모두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 아닐까? 또는 가와 나는, 가와 달리 나는 그러면 혹시 이게 뒤집어진 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선지를 조금 보시면 더 편하답니다. 1번은 맞는 말이니까 우리 속 편하게 맞는 이유를 찾아볼까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할 때 변증법. 자,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한다. 아, 무엇의 위상을 제시한다? 예술의 위상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고 상대적인이라는 말을 썼죠? 왜요? 가번은 예술, 종교, 철학 중에서 제일 첫머리가 예술이었고, 나번에서는 오히려 철학 뒤에 예술이 와야 한다고 했으니 위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죠? 아, 그러니까 예술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구나. 콜사인 해볼 수 있겠죠? 자, 1번은 이렇게 커버 쳤으면 됩니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도 뭐야? 자, 가번과 나번은 예술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용어를 썼죠. 출제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가번에서 알 수 있는 해결의 생각, 이니까 가번의 내용과 거리가 뭐가 불러주면 되겠죠? 3번 틀렸습니다.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 그러니까 뭡니까? 예술, 종교, 철학이죠. 이걸 머리로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체크해놓은 가번을 빨리 달려가야죠. 자,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아, 잠깐.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 예술, 종교, 철학이 인식하는,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는 말을 썼죠. 근데 아닌데, 인식의 대상이 뭐였을까? 위클에서 인식의 대상은 이념. 절대적 진리였죠. 그죠? 아, 그러니 절대 정신이 아니고 절대적 진리가 바로 인식의 대상이 되어야죠. 그죠? 말 갖고 장난쳤네요. 자, 체크되셨죠? 왜 답이 저것이 나오는지. 그 다음, 다음 문제 볼까요? 문제를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죠, 쌤이. 왜요? 지금 잘 읽으면 문제의 답은 되게 쉽게 나옵니다. 우리는 가끔 지문을 너무 빨리 읽어버립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 풀면서 시간을 다 씁니다. 지문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오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0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지문을 좀 정확하게 읽으려고 했습니다. 아까보다 시간을 좀 많이 쓰겠죠? 근데 문제를 푸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둘 다 10분을 썼습니다. 지문을 빨리 읽어버리고 문제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자.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문제 푸는 데 시간을 세이브하는 자. 이 두 사람이 모두 10분을 썼다고 해도 앞에 사람보다는 뒤에 사람이 점수가 더 높은 건 당연한 것. 자, 갑니다. 4번입니다. 가번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바나 불러내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네요.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것을 바탕으로 감각을 일깨우는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사유와 직관의 특징을 물어봤네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사유와 직관의 특징이 어디 있는지 빨리 잡으셔야죠. 가번의 2번 단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번도 좋습니다. 가번의 2번 단락에서 직관의 특징을 잽싸게 찾으러 가신다면 직관은 뭐 해야 되죠? 외부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감각을 새로운 감각 이 감각이란 말을 썼는데 그것을 일깨우는 창작을 기획하는 일은 감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러 감각이라는 말을 넣어서 직관이 감각이다 라고 우리한테 페이크를 걸어버렸지만 사실은 감각을 일깨우는 기획은 감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관의 성격은 아니죠. 직관은 감각적이어야 함으로 체크되셨나요? 이 4번 문제 출제자가 우리한테 걸었던 페이크는 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7번 문제 어휘 문제를 뺐습니다. 나번의 글쓰기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기억과 달리, 저기도 달리라고 말을 썼네요. 니은에서는 범주간의 이행이란 말을 썼죠. 예술, 종교, 철학. 범주간의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는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주인 예술은 갈수록 강해진다야 아니면 소거됩니까? 나번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거된다고 했죠. 예술은 작살났고 직관도 작살났으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나번의 관점이 되어야 하죠. 겁나 심플하네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으면 그리고 글을 잘 읽는 것이 습관화되면 문제를 푸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진다. 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8번 문제는 아이들이 굉장히 잘 못 풀었단 말이죠. 8번에서는 보기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할까? 보기는 해겔과 나번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라고 했죠? 그렇구나. 이 보기는 그럼 해겔이 한 말은 가번을 반영할 것이고 나번의 글쓰기가 한 말은 나번을 반영하겠죠. 여러분들은 이 보기 안에 들어있는 해겔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한번 골라보시랍니까? 우리는 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시면 안 됩니다. 문학이나 독서에서 보기는 윗글에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윗글의 핵심어 무엇과 연결되는 말이 뭔지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하게 되면 해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잠깐만, 문학작품. 나는 여기다 밑줄을 쳤습니다. 윗글, 가번의 핵심어 중에 문학작품은 뭐로 치환이 가능하죠? 예술입니다. 그죠? 이건 모두 동의하죠?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을 예술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대요.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뭐로? 예술미로 승화시켰다 라는 말을 썼어요. 예에서 예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쵸? 승화시킬 수 있었대요.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어쩌고 미성숙했대요. 그랬더니 나번이 말합니다.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확보를 연결하면 말이 안 됩니다. 윗글에서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번 더 3번 단락 또는 3번 단락이 있겠죠. 제일 마지막, 4번의 마지막에 보면 최고의 지성적 통찰로 풀려질 수 있는 것 철학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다시 볼까요? 철학을 예술로 승화시킨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철학 뒤에 예술이 있다는 말로 저는 드립니다. 저는 저 해겔의 대사를 겁나 오랫동안 이 수업교에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겔이 한 말 중에 가번의 핵심어인 예술, 종교, 철학, 직관, 표상, 사용, 그리고 이념에 해당되거나 그것과 연결되는 말을 찾으러 가실 뿐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번은 예술에서 종교, 종교에서 철학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진다고 가번을 했는데 이 보기에서 해겔은 철학이 예술로 승화된다라는 말을 썼어요. 철학 뒤에 예술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나번은 뭐라 부를까요?
쌤, 해결님, 가방과 보기의 내용이 안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4번이 할 소리가 아니었을까. 자, 이 해결의 대사는 자, 철학을 예술로 승화시킨다고 했으니 철학이 예술이 된다는 뜻, 철학 뒤에 예술이 온다는 말을 해결이 해버렸습니다. 자기의 가번의 내용과 위배되는 말을 방금 나번에게 했구나. 그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번은 뭐라고 말할지는 알겠습니다. 까겠죠 당연히. 그쵸? 네 이론하고 안 맞는 거 아니니? 라고 깔섭니다. 뭐라고 깔았어? 물어보세요. 이론에서는 가번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라는 건 곧 첫 단계라는 얘기죠. 자, 가번은 자 예술, 종교, 철학이었으니까 자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첫 단계의 예술이 현실에서는 이게 들어가죠. 보기의 대화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면성 뒤에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내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주는 건 내면성 뒤에 와야 하는 건 맞죠? 그렇죠? A를 바탕으로 B를 만들어. 그럼 B는 A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자, 대화에서는 내면성 뒤에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자, 말 그대로 뭔데요? 아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주관은 철학에서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 내면성은 사유에서 완성된다는 말을 썼습니다. 즉, 철학 뒤에 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자, 그럼 이번을 봅시다. 가번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첫 번째 초라 한 자리의 예술을 놓으시더니 저와의 대화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 완벽한 내면성인 철학.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니까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뒤에 오는 거라고 말하신 거 아닙니까?가 답이 됩니다. 체크됐어요? 네. 8번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문 안에서 답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보셨나요? 하도 많이 풀어봐서 내용을 단단단단 외울 수 있겠습니다만 수능은 우리가 외웠던 작품이, 우리가 배웠던 작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모두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힘이 든다고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질 뿐 사실 저는 늘 힘듭니다. 수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힘든데 살이 안 빠지네요. 왜요? 힘만 들고 있을 뿐 제자리에서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럴 겁니다. 전 체화가 아직 덜 돼서 잘 못하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는 지식을 모두 다 갖고 있어야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이 글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이 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힌트들을 잘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방식은 배경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뭔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건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는 건 뒤에 어딘가에서 문제 내고 싶다면 그들은 반드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거의 뜻을 말해주진 않겠지만 그거의 특징과 그것과 대립하거나 이꼴이 되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거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질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엔 많이 걸리죠. 어렸을 때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어렸을 때 처음으로 머리에 무언가를 발라서 더 머리를 꾸미고 그런 일들을 처음 할 때, 자전거를 처음 할 때 우리는 빨랐습니까? 그때는 느렸죠. 근데 그때 멈추지 않고 우리는 제대로 된 연습을 했어요. 무릎이 깨져도. 그래서 지금은 잘하게 된 건 아닌가? 익숙해지면 선생님의 도움 없이 시험장에서 그 어떤 종류의 지문이 나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올해 이제 수능이 또 금방 다가오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짐작은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너무 다양하니까. 하지만 이 수업이 보여주는 건 내가 여태까지 독서의 지문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는지, 왜 무언가를 겁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지, 왜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잘 못하는지, 왜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내가 내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